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던 민중예술 판소리.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선 팔도를 울고 웃긴 판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자 오늘 우리가 잠깐만 서봐. 자 오늘 우리가 어디 가는 줄 알아? 판소리 배우러. 판소리. 판소리에 대해서 좀 아나? 아유 많이 알지. 아,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뭐 한번 해볼 수 있어? 새가 날아든다. 하은이 혹시 할 수 있니? 새가 날아든다. 야야야야, 야 소리를 왜 그? 야 알았어 그만.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 줄 알아? 신영희 선생님. 신영희 선생님, 신영희 선생님을 만났는데 판소리가 우리가 늘 듣기는 하지만 뭔지 잘 모르잖아.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고. 자, 가자고. 응? 야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판. 동남북이 가장 하리우나. 저희가 만날 분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국악인 신영희 명창으로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선 국악인이십니다. 나는 네 팬이야. 선생님, 저도 선생님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웅이 왔구나. 선생님한테 저희가 뭐 판소리 뭐 이런 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웅이 하은이랑 선생님한테 소리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 잘할 수 있어? 네. 지웅이는? 하기야 머리 좋으니까 잘할 거야. 아까 한 거 한번 해보지 선생님 앞에서. 뭔데? 한번 해봐. 부끄러워. 뭔데? 새가 날아든다. 아, 선생님 저희가 소리 좀 배우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희들 한복 저 맵시를 좀. 아, 좋아요. 그래서 사실 한복을 입으면 네. 맵시도 나지만 또 점잖아져 좀 의젓해지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도 한복을 입으면 좀 의젓하게 보이고 어른들도 행동을 함부로 안 하죠. 아. 그래서 이 한복이 참 우리나라 한복이 우아하고 그리고 예쁘고 특히 여자들한테는 정숙하게 보이고. 아,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었어. 한복 입고 나서. 원래 말이 없나? 원래 말이야. 근데 선생님 저희가 이제 소리를 배우면 소리를 배울 때 뭐 꼭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판소리는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호흡, 입 모습까지 아주 점잖하게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렇게 점잖하게 이게 입술도 점잖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배워야 배우고 익히면 명창 신영희 선생님한테 우리가 소리 좀 배웠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소리가 있을까요? 참 그래도 흔한 것이 사랑가잖아요. 예, 많이 듣고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춘향가는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로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태기 월매의 딸 춘향과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사랑가 대목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한 소리로 춘향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대목입니다. 춘향가는 그 빈부자유 굉장히 있잖아요. 그 양반과의 반양반의 사랑, 그 여자의 절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도령이 나와서 다시 내려가고 춘향이를 다시 찾는 게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여기는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여자의 절개가 있고 양반과의 하여튼 반양반의 사랑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춘향가가 제일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일 깁니다 춘향가가. 예.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가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이가 점차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사랑의 표현이 대담해지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사설과 음악의 흐름이 매우 잘 짜여진 소리 대목입니다. 소리와 안일이로 구성된 판소리를 흔히 서양의 오페라, 즉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결합돼서 아리아로 구성된 오페라에 비유하는데, 오페라는 특정한 작곡가가 있다면 판소리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여러 훌륭한 명창들의 소리가 모아져서 하나의 바탕을 이룬 그러한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상하청 달아서 이 하면 돼. 이 해봐. 옳지 그거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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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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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시작. 이히 아니 이히 올라가는 목은 똑같고 내려오는 목은 틀려. 시작.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어때요? 해보니까 아이고야. 힘들어? 너무 높았어. 하은이 때문에 좀 높이 했는데, 다른 음악은 양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리톤이 있고 테너가 있고 저 베이스가 있고 메조 소프라노 있지만 우리는 남녀 음역이 없어. 그러니까 이리 하면 남자들 이리 오는 듣기 싫잖아. 똑같아 음역이. 춘향모를 하고 의사도 하고 똑같이 남자 여자 톤이 맞아야 돼. 우리의 판소리는 남녀 구분 없이 고저장단의 음을 한 사람이 소화해내는 게 특징입니다. 오지 마라. 입에다가 불을 내고 생긋생긋 맛보며 술래도 안 나는 걸 저녁이 그 제대로. 이 소리의 매력은 기교도 중요하지만 가사 장단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라졌다 늘어졌다 장단이 아주 바삐 할 때는 뭐 음식을 차린다 그럴 때는 빨리 하고 휘머리로, 또 사랑가도 늦게 할 때는 차분하게 할 때는 진양적으로 느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판소리의 매력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재리는데 안성육이 통역 절반 저는 수족 우리 저 계란을 툭툭 깨어 옥닥지를 띄고 길게 느리워라 꽃게 판소리 하는 이를 흔히 가객이나 소리꾼이라고 하고 북치는 이는 고수라고 하는데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바로 관객입니다. 판소리는 많은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판소리는 반드시 호응을 해주는 관객이 있어야 돼요. 판소리 4대 요소 속에 관객이 들어있거든요. 관객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똑같은 이 얘기인데 춘행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눈으로서 내 혼자 감상하는 거고, 판소리로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관객이 있어가지고 호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중예술로 되는 거죠. 그래, 이 판소리의 그 사설의 기능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중이 호응을 해오게 돼 있는 특질이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발견된 판소리 사설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영조 30년 유진안이 한시로 적은 만화집에 수록된 만화본 춘향가입니다.
숙종 영조 시기인 18세기에 판소리가 등장한 이래에 판소리는 전 계층에게 사랑받았던 예술입니다. 비록 당시 최하위층인 창우 집단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양반 사회는 물론이고 왕실에서까지 불려지게 됐습니다. 일례로 모흥갑이라고 하는 명창은 혼종에게 초대되어서 궁중에서 적벽가를 불렀고 또 그 소리에 감동한 헌종이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종이품, 동지벼슬을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판소리 이론가이자 연구가였던 신재효는 19세기 초반까지 체계 없이 내려오던 판소리를 연구하여 6마당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재효의 자료 수집과 연구로 다시 태어난 6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 타령, 토끼 타령, 적벽가로 오늘날에는 가루지기 타령을 제외한 5마당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5마당을 들어볼까요? 어디 가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먼저 춘향가는 사설의 문학성이나 소리의 음악성으로 보아 가장 예술성이 높고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마당일 뿐만 아니라 사설의 길이도 가장 길어서 한 마당을 모두 부르는데 짧은 바디는 5시간, 긴 바디는 8시간이 걸립니다. 너구리며 노래 사서 수군가는 용왕이 병이 들자 약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하여 자라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가지만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입니다. 해려와서 상자다 툼을 걷는구나.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심청가는 춘향가 다음으로 사설의 문학성과 소리의 음악성이 뛰어나고 유명한 대목이 많아 작은 춘향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심청가는 슬픈 대목이 많아서 소리 또한 계면조로 된 슬픈 노래가 많습니다. 싸움먹이 여봐라 흥부야. 착한 동생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뒤 복을 받고 나쁜 형 놀부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우스운 제담 대목이 많이 들어있어 해학적인 마당으로 꼽힙니다.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잃어버릴까봐 왜곡하는데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한곡뜻을 비브로 적벽가는 신재효가 개작하여 정착시킨 판소리 작품의 하나로 삼국지연의의 일부가 판소리화된 것을 신재효가 개작하면서 정착되었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판소리의 적벽가 보유자는 송순섭 명창입니다. 달려들어 조조원 멱살을 떡 잡으며 승상기 명이 현어 주창소라. 판소리는 혼이고 뿌리고 삶의 애착이고 그리고 이게 이 판소리는 종합예술입니다.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음악적이고 여기는 뭐 5만 가지 우리 삶이 모두 애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멀리 하려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안 되죠. 이거 뿌리거든요. 판소리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 당시의 풍속이며 여러 가지 사람 사는 방법이 다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전승이 될 때에 우리는 옛날 문화를 그대로 전승시키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판소리는 민중이 구경꾼이 되고 광대가 연희자가 되어 출발했던 것이라 솔직하고도 해학적인 인간관과 미의식이 담긴 서민들의 생활 이야기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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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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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는 쉬워 보였던 판소리 직접 부를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사랑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시작. 그렇죠. 시작.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네가 알고 있는 노래방 가서 부르는 요즘 노래하고 너무 다르지. 너무 다르지. 전혀 그 노래하고는 달라. 그전에는 가성 많이 쓰지. 응? 가성 많이 쓰고 짧고. 그 쉽죠. 아무래도. 해봐야 4분이니까. 네. 내가 하는 춘향이는 5시간 반. 근데 그 춘향전만 하냐?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어디서 공연이 있다 그러면 심청료도 필요하고 홍보가 더 필요하고 짧게 해도 한 20시간 돼요. 와, 20시간. 네. 제가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동편제, 서편제가 뭐예요? 동편은 남성적이고 서편은 여성적이고 또 중고제라는 게 있어.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른 파가 생겼는데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에서는 동편제가, 서쪽에서는 서편제가 불렸는데요. 동편제는 우조를 많이 사용하여 씩씩하고 웅장한 가락의 맛이 특징인 반면 서편제는 슬픈 계면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소리가 유연하고 애절합니다. 경기 충청에서 많이 불린 것으로 중고제는 책을 읽듯이 덤덤한 맛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음악적 특징입니다.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서편제는 여성적이다. 서편제는 부드럽게 해야 해. 그러니까 서편제는 꼭 끝을 꽁지를 달아. 동편제는 끝을 탁탁 자릅니다. 그러면 끝을 그때는야 인적 없는 녹수청산이라거든. 이게 동편제라는데 인적 없는 녹수청산 서편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필 동편제를 아까 탁 끊고. 그래서 동편제는 더 남성적이고 서편제는 여성적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은 판소리사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는데요. 판소리의 연행 공간이 재래의 놀이판에서 서양식 실내극장이나 포장식 이동극장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근대 오명창이라고 불리는 송만갑, 정정열, 이동백, 유성준 등이 활동했는데요. 유성기 음반 녹음 기술과 라디오 방송 기술이 도입되면서 대중들이 음반과 라디오를 통해 판소리를 손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4년에 이르면 근대 오명창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송만갑, 이동백, 정정열이라고 하는 이런 명창들을 주축으로 해서 조선성악연구회가 설립됩니다. 조선성악연구회를 기점으로 해서 창작이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조선성악연구회에 포함된 명창들만 하더라도 130명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창극의 대중화와 괴를 같이 해서 유성기 산업도 부흥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 흥행의 대표적이었던 창자는 임방울 선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임방울은 1928년도에 전국 명창대회를 통해 명창대회에서 쑥대머리를 불러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 데뷔 이후에 인력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에 쑥대머리를 일본에 가서 음반 취입을 하고 나서 한국과 일본 만주를 통틀었을 때 120만 장이라고 하는 음반 판매를 하게 되죠. 당시 추금기, 유성기의 보급률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쑥대머리 구신해요 청마구방 찬야리요 생각이라는 것이 짐뿐이라 보고지가 한양난군 보고지가 이화중선
꼽을 수가 있는데 이하중선은 여류명창입니다. 왜 이하중선을 꼽냐면 이하중선의 등장은 당시 판소리계에서 일대 혁명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남성 명창이 판소리계를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하중선을 계기로 해서 여류 명창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여류 명창들이 수적으로나 인기 면에서 남자 명창들을 앞지르게 됩니다. 만정허여 자노주려 무쇠치어들지 특히 김소희는 우아함을 추구하는 여창 판소리의 한 정점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았는데요. 1972년 미국 순회 공연 도중 카네기 홀에서 한 공연은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하리롭소 방자 따로 가신 우어 춘향이 허망하여 형단아 술상 하나 차리어라 도련님 가시는 일 우리 중에라가 술이나 한 잔 드려보자. 사랑가를 이리 오는 것부터 해갖고 혼자씩 하는 거야 이제. 가사는 다 외워지니? 이리 오너라. 자 내가 해줄게. 자 이리 오너라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야 네가 제일 잘했다. 말 더듬는 사람이 소리는 안 더듬어요. 아은이는 그냥 긴가민가 했지? 솔직히 말해봐. 긴가민가 했어요. 그랬지? 지금가 잘했고 아빠는 꼴찌. 그럼 제가 꼴찌예요? 예. 그러면 둘 다 상품을 오늘 줘야겠네요. 그럼요 줘야죠. 아빠의 사랑을 듬뿍 주겠어. 사기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야. 지웅이는 어땠어? 선생님이랑 소리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재밌어? 앞으로 이런 거 공부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아주 진짜? 재밌었어요. 고마워. 우리 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만은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다니까 좋고. 또 우리 정근표 씨는 어때요? 저는 일단 선생님을 뵈서 너무 좋았고요. 예. 우리가 항상 우리 것에 관심을 갖자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만 그러지. 말만 그러지 잘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선생님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갖고 네. 너도 우리 것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할까 애착을 좀 가져야 돼.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호소력은 서민은 물론 궁중에서까지 폭넓은 향유계층을 지닐 수 있었던 큰 이유입니다. 오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자랑스런 유산 판소리. 그 가치는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발전되고 계승될 것입니다.